이 스마트 스터디 핑크 상호과정 모델 만든 회사는 우리 그냥 미국 전체적으로 따온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누구 주장이 결국은 이길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되더라고요. 한번 노래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게 상호과정 소리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부터 누가 이기냐고 이게 되게 한국에 있는 그 음악하고 미국에 있는 음악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끊어서 발음을 나오는 단어고 외국은 이어서 이렇게 호흡하는 단어다 보니까 보통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럼 1번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피, 그 다음에 뭐 마이 멜로디, 그다음에 여기 뭐 양방김, 그 다음에 머스티라는 캐릭터와 티티라는 캐릭터. 그 다음에 우측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나라 그 예전 고전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고전 문학에 구시가라고 있어요. 소라. 거북이 타고 넘어가고 그게 유리왕이었나? 네?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거기 뭐 그리고 거북이들 타고 도망가서 뭐 나라 세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일본 소라가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세조고인가? 그 위에 게 일본 거, 밑에 한국 거. 패턴이 거의 같죠. 네, 이런 것도 따라합니다. 아까 제가 어벤져스 얘기했던 거 가만히 잘 보세요. 헤라클레스하고 거기에 되게 많은 그 영웅들이 나오고 신화들이 나오고 캐릭터들하고 지금 헐크하고 엑스맨하고 메두사하고 누가 비슷할까요? 뭘 보면 돌로 변한다. 타노스가 탁 치면 뭐 하고 틀리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사성을 가져요. 아까 중국에 있는 아이언맨, 아이언맨만 그 따라한 게 아닐 거예요. 손오공의 요소도 있고, 엑스맨의 요소도 있고, 슈퍼맨의 요소도 있고, 가지가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누가 그걸 갖고 제대로 키우느냐가 크더라고요. 미국의 중국에서 저런 거 갖고 저런 거는 이렇게 안 해요. 왜? 소모적이니까. 차라리 더 재밌게 만드는 쪽으로 접근하자. 이게 저작권의 전략으로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따라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누군가가 나의 것을 정말로 내가 저작권 등록도 제대로 했고 상세 등록도 제대로 했고 콘텐츠에서 등록했는데 누가 따라하고 있더라. 기다리세요. 더 커질 때까지 키워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크지도 않은 거 두들기면요 사업 그다음에 폐업하고요 도망가 버려요. 못 얻어요. 남은 손해예요. 그리고 여기 미키마우스 제가 원리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고 싶고 뭐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콘텐츠의 원리를 뽑으시라는 게 아톰의 원리가 사실은 미키마우스에서 원리를 찾았다. 이건 표절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중에서 왜 그 70년대 유명했던 로버트 태권브이 굉장히 아직도 말이 많죠. 마징아저씨를 따라했다. 이제는 따라했다는 것을 디자인을 똑같이 아까 저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의
낮은 디자인을 아예 똑같이 베낀 거, 그걸 보통 카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저작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은 얘기해본들 힘든 놈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싸우려고 된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원리를 따라야 아, 로봇도 그러면 마지막에는 과연 거꾸로 아무도 안 따라했을까? 아지나레트를 만들었던 당대 사람들, 그 전에 로봇은 어디서 원래 시작이 되었죠? 미국이잖아요. 초합금이라고 하는데 초합금이라는 일본은 없었잖아요. 초합금이라고 협동합금 같은 건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만약에 걸면은 마지막에도 표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표절을 계속, 얘는 표절에 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고,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외면당하는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고요. 여기 뭐 카리 그 연예인들 복장부터 똑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일본이 아까 삼성이 일본을 따라했고 또 삼성은 처음에 일본을 따라했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디자인이나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애플 마찬가지고 아까 마이마이 제가 설명드렸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의 소니 워크맨이었고 왼쪽은 삼성. 이때만 해도 사실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개념이 사실 없었죠. 대한민국도. 그냥 따라해도 사실 잘 그냥 그랬나 보다 했죠. 자, 이것도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언론에 만약에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거의 동일하게, 근데 배우만 바꿨어요. 그래갖고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어떤 그 사람이 디즈니나 이런 걸로 한번 우리 애니메이션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작권은 아이디어도 포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대부분 공모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대기업 공모전을 했는데 좋은 작품을 냈는데 기업이 그거를 쓰는 거에 대한 적당한 비용을 안 갖고 뭐 1,200만원 주고 끝. 그 결국 뭐예요? 기업이 수백억에 사업화 시켜서 가는 경우가 많죠. 어쩔 수 없어요. 싫으면 안 하고. 이거 정의롭지 않지 않느냐? 지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의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가. 정의를 추구할 뿐이지. 그랬던 것 같고요. 오른쪽에 라이온 킹도 레어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배틀로얄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우리 만화 충몽 원작이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정도면 좀 준수하죠. 원작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라는 콘텐츠를 하나 가지고 70년대부터 계속 배우만 바꿔서 같은 리메이크 되는 영화 드라마 되게 많죠. 그럼 그거는 따라 한 걸까요? 리메이크를 했을 뿐인데 스토리도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미국 영화 중에서. 그럼 그거는 저작권을 그 원작 만들었던 회사와 이 회사가 달라요. 돈도 뭐 주고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면 저작권 싸움 분쟁이 되는 거고 싸우지 않으면 둘 다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황금박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지 많은데 그리고 배트맨 그 당시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개념이 없었죠. 노골적으로 여기 그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마지나이트 그랜다이를 따라한 애니메이션도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흑기사
이거 저기 그 일본 만화 건담에 나오는 그 악당 두목, 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인공 캐릭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표절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새우깡,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것도 뭐 일본 디자인에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대기업의 저작권. 그 자동차 타고 운전하는 게임이죠. 근데 뭐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한 10년 전이었죠? 10년 더 됐죠?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있었고, 거기서 그거와 유사한 그 게임 포맷을 따라한 캐릭터만 바꿔서 그거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중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와 유사한 게임들이. 결국은 지금 프렌드 레이싱이라는 게임으로 나왔어요. 이거 갖고도 뭐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모호하다. 여기서 만약에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가 맞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걸 갖고 어떤 법적인 그 말씀하신 분들이 아마 저하고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 자체가 이게 어떤 딱 1+1은 2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과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판결이 났을 때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참고를 할 뿐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나라의 어떤 국민 의식, 그 다음에 뭐 소득 환경, 그래서 사실 명품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고, 상표를 따라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짝꿍들이 저작권을 위배하는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상표,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 어떻게 만들어도 인기가 올라가면은 누군가 또 따라하게 돼 있어요. 미리 그렇게 따라하겠구나라고 알고 그럼 내가 인기가 올라갔구나라고 하고 더 내가 성장시키고 치고 나가야 돼요.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더 오게끔. 네. 저작권 싸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뭐 변호사분이나 이런 법률적인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편하다고 하시되 그 시간에 또는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지는 마시라는 거죠. 여유가 되면 돈을 내고 그 비용을 지불해서 소송을 거시고 가실 것들은 가시고 대신 나는 그 시간에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을 시키시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콘텐츠를 만들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끄집어내지 마시고 제일 잘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1등하고 있는 사람 거를 먼저 고민하시고 거기서 캐치하셔가지고 원리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더라. 아까 그 농사 말씀하셨는데 그 하시는 작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버섯. 네. 그 버섯 하면은 브랜드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저한테 아는 제 선배분이 인삼이죠. 대한민국에 산삼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 환경적으로 산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인삼을 심어놓고 산삼화시키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산삼 브랜드는 정관장? 그게 제일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길래 이게 되겠어? 결국은 이분이 그거를 계속 스토리텔링하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버섯도 그냥 상표 딱 놓고 나한테 확산시키고 디자인 이쁘게 하는 게 요즘 이제는 그 저작권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쪽이라는 변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변수도 있어요. 버섯을 예를 들어 이런 캐릭터 같이 이쁘게 그려가지고 포장지에다가 버섯은 사실은 제주도에 나는 버섯이나 강원도에 나는 버섯이나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게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인들은 사실 몰라요. 그 버섯이에요. 이거 강원도에서 재배가 됐는데 더 서울에서 키운 버섯이라고 살 거라고요.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잘하는 게 유럽이고 일본이에요. 일본의 양말 공장은 양말을 만든 기계하고 기계는 우리나라, 미국 다 똑같죠. 양말 기계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전통 가옥에 들어가 있어요. 큰 대충 같은 데 올려놓고 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람 속에 흔들리면서 왜 그 땡땡땡 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풍경? 네, 그거 있고 그래서 비가 막 내리는데 안에서 기가 척척 돌아가면서 양말이 턱턱턱 나와요. 그냥 신상 양말 깜짝색이에요. 그래서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양말 만든 할아버지가 지문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요. 이렇게 연출을 시켜요. 한국에 왔어요. 양말 공장을 딱 갔어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슬리트가 있어요. 슬리트가 붙어 있어요. 아랫분들이 양말을 막 뽑아놓고 그냥 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다르죠? 그게 뭐야?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작권은 그냥 뒤다. 상표를 만드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육성시켜서 브랜딩할 것인지를 만들어놔야 누가도 따랐겠죠. 예. 그때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저작권이다. 답변하고요. 따라하지 마. 내 거야 이거는. 유일하게.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가장 큰 이유가 없다. 제가 계속 이야기가 2시간 가까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론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법 제도의 범위 내에서 소송을 걸면은 결국 뭐냐? 이기고도 지는 게임이다. 그 벌금 얼마 안 돼요. 150만 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통 대기업 아무리 크게 해도 진다는 만큼 내가 그 시간 더 버는 것보다 한참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이 잘하는 방식이죠. 따라하는 사람을 못 막을 것 같아. 그러면 유통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못 팔게. 근데 그건 내가 유통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내 거만을 좋아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있을 때, 나의 구독자들이 있을 때, 그래서 방송사가 이야기를 하겠죠. 저 따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기 어쩌고저쩌고. 그런 경우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뉴스, 정치 쪽에 보면 왜 정치인들이 유튜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콩카콜라라고 딱 뜨니까 누가 또 어떻게 해요? 알리려고 그런 거 봐요. 저기서 근데 사실 포맷은 똑같아요.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계속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는 누가 육성하고 누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적대적 대응, 우호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내일도 또 2시간 있죠. 내일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 만약에 제가 앞에 보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라고 하나요? 전략적인 부분. 여러분이 여기서 오신 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던 게 디자인을 저작권을 고민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상품을 만들어갖고 내가 브랜드를 위해서 저작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보시니까 콘텐츠, 유튜브 영상 거기에 초상권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들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실 집에서 그냥 네이버 치시면 다 나와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론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브랜드를 런칭하고 내가 콘텐츠를 런칭하고 내가 저작권을 할 수 있는 어떤 IP, 아이덴티티를 가지려면은 어떤 전략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사실 실무예요. 등록한다, 돈 낸다, 변리사에게 맡긴다, 수령됐다, 끝. 따라했다, 여기 내용 전자소송한다, 2년 동안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한다. 이겼다? 벌금 200만 원인데 나한테 손해배상 200만 원 달라고 판결문을 받는다. 2년이 지났다. 이게 다예요, 사실. 여태까지 나왔던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근데 그게 중국이다? 잠이 안 온다? 마음이 아프다? 고민한다? 끝난다. 예. 중국은 잡았다고 치자고요. 성소했다고 치자고요. 어떤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서 이겼어요. 이 사람을 폐업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저쪽에서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카피를 하는 선수들은 못 잡아요. 10사람이 저작권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10명이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써도요. 한 사람의 머리를 법을 어기려서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아마 잡혀서 한 거는요, 흔히 말하는 그런 짝퉁을 만든 사람들 세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재수 없이 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몰랐으면 걸리냐고 얘기를 해요. 아니 너무 드러나게 해서. 예. 그 왜 범죄자들이 드러나게 하면 드러나고 나 오늘 이쪽 A동 내가 털 거야 얘기하면 텁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딱 사례 하나만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작권을 관리할 때, 자, 그 다음에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만 나의 것을 저작권을 하거나 라이센싱을 위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유튜버를 했다. 그럼 그 콘텐츠로 나랑 광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버하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버가 나한테 50도 50을 주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속이고 매출을 속이고 잡히면 어떨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사장님께서 버섯을 아주 이쁘게 해서 100개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팔았는데 이걸 팔 때마다 나의 상표로 얼마를 주고 공급도 얼마 주고 했는데 100개, 현장에서 100개 팔았는데 50개밖에 안 팔렸다라고 거짓말하고 나머지는 상해서 버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때릴까요? 때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쁜 뭔가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이버에서 같이 만들었고 팔아요. 거기는 교보문장부터 핫플렉스, 이마트, 홈플러스 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블로그에다가 아니면 네티즌들한테 제 나빠요, 못했어요, 혼내주세요. 예. 그랬을 때 저작권 싸움을 하려면 내 파트너가 내 등에 칼을 꽂는 경우도 있어요. 내 거래처들이 나와 계약을 한. 그랬을 때의 사례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힘이 사실 낮아야 되고요. 싸울 때 무조건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법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항상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자동차 고속도로 달릴 때 교통법규하고 똑같아요. 교통법규가 자동차 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는 최소한의 규정이죠. 여기를 넘으면 아웃이야. 여기를 넘으면 운동경기의 룰이죠. 너 공 3번 스윙하면은 삼진이야? 근데 타율로도 뭐라 안 하죠.
홈런을 치던 안타를 치던 도루를 하던 뭐는 안 하죠. 최소한의 룰이에요. 도루를 두 발짝 했다가 아웃인가요? 반칙인가요? 세 발짝 했다가 반칙인가요? 펀치 경기에서 1라운드에서 내가 100대 때리면 아웃인가요? 반칙인가요? 예. 딱 쓰러지면 KO 10번 쓰기 전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 쓰면서 일어나면은 권투 선수한테 잘했어. 점수 몇 번 더 줄게. 9번째 일어나서 넌 성의가 없어. 일어나요? 그래서 최소한의 룰이죠. 근데 최소한의 룰에서 그 다음 것들을 내가 100대를 때릴 것인지 150대를 칠 것인지는 나의 전략이죠. 요게 오늘 그 큰기토끼라는 캐릭터 상표 저작권인데 같이 계약했던 업체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 개를 만들어서 팔기로 했는데 만 개를 다 못 팔고 남았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계약이 끝난 6개월 내에 다 파세요.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물건 받는 사람이 풀 수 있습니까? 아까워서 몰래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 거래처 때 뿌렸어요. 그래갖고 그걸 발견이 됐어요. 소송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계약 위반한 거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송 걸면은 100%죠. 이건 거의 승소할 확률이. 증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2년 기다려야 돼요. 답답하잖아요. 귀찮고. 그리고 2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 한 200만 원 정도? 더 웃긴 건 이 종이컵이었어요. 아이템이. 재고가 몇 개 남았을까요? 몇 개 남았을 것 같아요? 네? 몇천 개? 300개 남았어요. 그럼 종이컵 하나 100원씩 치면 300개는 얼마죠? 3만 원이에요.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3만 원. 3만 원 벌자고 전자소송하면은 인치대가 5만 원인데 그 2년 기다려야 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뭐 써서 내라는 데 또 많아요. 그거 내고 또 등기 부실 때 또 돈 내고 하시겠어요?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네. 차라리 가서 욕을 한번 해놓거나 요즘 욕하도 저기 형사처분 받아요. 200만 원에 벌금 어찌할 거예요? 결론 많이 말씀드리자면 1,500만 원 받아냈어요. 어떻게 받았을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경험이고 노하우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걸 또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저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나도 따라했다가 잘못하는 걸 앞뒤 전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100개, 꽃갈무도 10개 지마켓에서 판매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에서 발견된 것들을 다 캡처합니다. 11번가, 지마켓. 근데 온라인 쇼핑몰에 그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각계 100개, 1000개 있는 게 아니고 본사에 있는 재고가 100개고 거기 각각 뿌렸다 습니까? 그런 연구를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거 있을 때 화면 캡처하는 경우가 있죠. 증빙자라는 경우. 그거 법원에 가면은 증거가 안 됩니다. 화면 캡처는 출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출력을 하시면 뭐가 다르냐? 화면 캡처하고 인쇄용지 상단과 하단에 이상한 막 숫자들이 막 적혀 있어요. 특수 문자. 그거가 있어야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걸 가지고 진짜 증거로 확인이 돼요. 모르셨죠? 근데 그냥 가져다 알려줍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뭐냐면은 보통 온라인 유통 이런 거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상품을 만들면 온라인에 파는데 온라인에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만들었던 계약자가 여기저기다가 뿌리죠. 그 사람들 그냥 오픈마켓이라고 그러죠. 벤더라고 그러죠. 그냥 물건 갖다 놓고 파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문 받아다가 본사에다가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자, 저작권은 여기서 자 법을 어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누가 아까 그 나랑 상표 계약을 했던 사람. 첫 번째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11번가. 예, 맞아요. 여기 지마켓도 위반을 한 사람이 돼요. 세 번째, 저는 지마켓에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3명. 3명이 다 법을 어기게 됩니다. 왜? 그걸 산 사람이 결제를 어디다 해요? 판매자 통장에 넣지 않고 지마켓에 넣죠. 지마켓은 그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짝퉁인지 계약 위반 상품인지. 왜? 그래서 MD가 있는 거죠. 지마켓 바이어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지마켓에서는 그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죠.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자고 될 때는 급한 마음 바로 손장을 전자민원을 써요. 20개를 씁니다. 판매자한테 10개. 판매자가 보통 지마켓에서 들어가 있든 어디서 들어가 있고 어디서 들어가 있든 중복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일 노출 잘 되는 사람 10명. 밑에 보면 사업자 소재지가 있어요. 주소를 해갖고 저기 소장을 먼저 하는 경찰서에 이 사람한테 고소장을 작성을 해요. 똑같은 포맷인데 이름만 다 다르죠. 지마켓 대표이사 이름으로 11호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GS 쇼핑몰 대표이사 이름으로. 그럼 이제 그다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판매자들은 대응을 안 해요. 숨어요. 가만히 모른 채예요. 경찰서에 가서 여기다 고소장 해주세요. 법조를 20건을 딱 하면은 내 동네 가장 가까운 사이버 수준에 납품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글로 와야 돼요. 저 지방인 사람들 일로 와야 돼요. 원래 법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급체에 있는 법원에다 소장을 하게 되면은 불용이 돼 있어요. 근데 전자민원을 먼저 하면은 전달되기도 한 달 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때는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에다가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고소를 먼저 해요. 합의 이유가 없이 얼마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먼저는 바로 이 사람들 형사처벌 해주세요. 저작권은 형사입니다. 민사가 아니고 손해배상이 민사예요. 법원으로 가야 돼요. 경찰서도 못해줘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벌금을 때려요. 때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벌금을 받게끔, 아니면 뭐 형무소로 가게끔, 감옥에 가게끔 해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죠. 사이버 수사에다 그 20군데다가 다 전화를 돌려요. 대표이사 오세요. 큰 우선 지마켓 GS 이런 데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무팀이 오죠. 뭐냐고.